안녕하세요. 라나의 한국어 팟캐스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나입니다. 네, 오늘은요, 계절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 지금 계신 곳의 날씨는 어때요? 저는 5월이요, 1년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달이거든요. 덥지도 않죠? 그리고 춥지도 않아요. 하늘은 또 맑고, 바람은 살랑살랑 불어서 책 읽기도 좋고 산책하기도 좋은 것 같아요. 나무는 또 초록빛이고요. 밖에 나가기만 해도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지는 그런 달이거든요. 특히 한국의 5월은요, 야외 활동하기에 딱 좋은 시기인 것 같아요. 공원에 가도 좋고, 한강에 가도 좋고요. 드라이브를 해도 좋아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날씨가 받쳐주니까, 뭘 해도 즐거운 느낌이죠. 그런데 한국의 5월이요. 특별한 이유가 사실 날씨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한국의 5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세요. 먼저 한국에서 5월을 부르는 특별한 이름이 있어요. 바로 가정의 달이에요. 이 가정의 달이 무슨 뜻이냐 하면요. 가족과 관련된 기념일들이 유독 이 달에 집중이 되어 있어서요. 가족을 생각하고 또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달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의 5월에는 다른 달보다 여러 개의 기념일이 연달아 있는데요. 지금부터 하나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월 5일 어린이날이에요. 어린이날은요, 아이들을 위한 날이겠죠, 당연히. 그 이름에서도 볼 수 있듯이요. 1923년에 방정환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고요. 소중히 여기자는 의미에서 어린이날을 만들었어요. 이 방정환 선생님은 어떤 분이냐면 어린이를 하나의 인격체로 대우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장 앞서서 실천하신 분이었죠. 당시에는 아이들을 그냥 작은 어른으로 대한다거나 심지어 어린아이들에게 노동을 시키거나 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런 시대에 어린이는 소중하다라는 메시지를 사회에 전한 분이었죠. 사실 이분이 그 당시에 일본에서 공부를 하셨는데 일본 아이들은요, 어린 아이들이 장난감도 가지고 놀고 예쁜 옷도 가지고 입고 있고 그리고 책도 아이들을 위한 책들을 읽는 것을 보았대요. 근데 그 당시 한국 사회에서는요, 아이들에게 그러한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여유가 없었어요, 사실상. 그래서 아이들 자체가 그냥 작은 어른이죠. 어른들 장난감 가지고 놀지 않잖아요. 그리고 책도 어른들이 보는 책을 아이들이 본다거나 아니면 책을 아예 보지 않는다거나 교육에도 약간 무관심했던 그러한 시절이었는데 어쨌든 그러한 사회적인 분위기를 약간 깨버린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이들이 읽는 위인전을 봐도요, 방정환에 대한 책은 항상 꼭 등장합니다. 지금 어린이날은 공휴일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날이기도 하죠. 특히 어린이날이 되면요, 놀이공원, 동물원, 공원 같은 곳에 가족 단위의 방문객들이 정말 많아져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선물을 주는 문화가 있어서 어린이날 며칠 전부터 백화점이라든지 장난감 가게, 그리고 최근에는 그 인터넷으로도 쇼핑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인터넷 쇼핑몰에도 아이들만을 위한 장난감을 파는 것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는 부모님이라든지 조카를 위해 사는 이모나 삼촌, 고모의 모습들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는 어린이날이 얼마나 기대되었는지 몰라요. 꽤 오래전 일이긴 한데 그래서 며칠 전부터 어린이날에 뭐 해줄 거야? 라고 물어보면서 막 부모님에게 그런 걸 막 조르기도 하고 미리 갖고 싶은 것들을 생각해놨다가 어린이날 때 이야기를 했던 적들이 많았습니다. 어른이 된 지금도요, 어린이날을 이렇게 생각하면 뭔가 그때 그 설레는 기분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다음은 5월 5일 다음은 5월 8일입니다. 어버이날이에요. 어버이날은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는 날이죠. 이날은 사실 상징이 있는데 바로 카네이션입니다. 어버이날이 되면요, 자녀들이 부모님들 가슴에
빨간색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는 문화가 있어요. 이게 왜 카네이션이냐 하면은 카네이션에는요, 사랑이라든지 감사를 상징하는 그러한 꽃의 의미가 담겨 있대요. 일반적으로 이제 어버이날 아니면 5월이 시작됨과 동시에 사실상 꽃집에는요, 모든 종류의 카네이션들, 종류라고 할 건 없어요, 사실. 그래서 옷에 꼽는 카네이션이라든지 그냥 예쁘게 전시할 수 있는 카네이션 등 다양한 종류의 카네이션을 팔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요, 어버이날이 가까워지면 아이들이요, 카네이션을 만들어서 부모님께 드리는 수업을 하기도 했었어요. 저 어렸을 때는요. 그래서 빨간 색종이라든지, 뭐, 카네이션을 만들 수 있는 주름이 접혀 있는 그런 종이들 있거든요. 그런 종이로 접어가지고 이제 카네이션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아이들은 뭐, 물론 용돈을 받는 아이들이 요즘에는 많지만, 그 카네이션도 사실 그렇게 막 싸거나 하지 않거든요. 용돈을 모아서 어머니, 아버지에게 그런 꽃을 사드리는 아이들도 있지만, 뭐 학교에서 기왕 만든 거니까 그런 것들을 만들고 부모님께 편지를 쓰는 그러한 것들을 아직도 하는 것 같습니다. 뭔가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런 꽃이 파는 꽃보다 더 소중하게 여겨질 것 같지 않나요? 저도 어릴 때 색종이로 카네이션을 만들어서 엄마 아빠에게 달아드리고 뭐 쪽지에 엄마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써서 이렇게 드린 기억이 있어요. 지금 생각하면 좀 귀엽죠? 그리고 부모님이 되게 좋아하셨던 기억, 그리고 그 표정들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나는 것 같으니까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이벤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버이날에는 부모님께 선물을 드린다거나 함께 뭐 부모님을 찾아가는 가족들도 많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를 방문한다거나. 그래서 꽃다발을 들고 식당에 다 같이 모여서 뭐 이렇게 식사하는 가족의 모습들도 잘 볼 수 있거든요. 그 모습들을 보면은 그냥 뭔가 따뜻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져요. 특히 이제 가정의 달을 맞이하니까 부모님들과 함께 식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뭐 좋은 식당들, 맛있는 맛집이라든지 그런 곳은 5월 초 그리고 그 전부터 예약이 꽉 차서 마감이 되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또 멀리 계시는 경우에는 뭐 전화로 안부를 전한다거나 선물 등을 택배로 전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 문화가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뭔가 어버이날 전후로는 배달이라든지 선물 배송이 많이 늘어납니다. 식당 예약이 가득 차는 것처럼요. 그리고 5월 8일 다음에 5월 15일은 스승의 날이에요. 스승의 날은 선생님께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날입니다. 감사한 마음 있죠? 존경의 마음을 포함해서. 이날도요, 어버이날과 마찬가지로 카네이션을 드리는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선생님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면서 뭐 특히 편지를 써서 드리거나 하기도 하고요. 또 한국에서는 선생님에 대한 존경이 문화적으로 아직도 자리 잡혀 있어요. 최근에는 예전에는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이라든지 그런 마음이 좀 더 강했다면 최근에는 많이 사라진 분위기이긴 한데 그래도 이제 유교 전통 속에서 스승의 그림자는 뭐 밟지 않는다라는 말까지 있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조금 더 존재하는 것 자체, 그 선생님의 존재 자체가 굉장히 존중받아야 하고 나에게 무엇보다 가르침을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는 것 같아서 뭔가 스승의 날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졸업을 해서 이제 다른 학교로 간다거나 사회로 나가잖아요. 그래서 몇 년이 지나도 그 제자가 선생님을 찾아오는 문화들도 있고요. 뭐 그렇지 않고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문화나 전화를 드려서 선생님께 안부를 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도 정말 감사한 선생님이 계셨거든요.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셨는데 다행히 그분과 한 몇 년 전에 다시 연락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찾아뵌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물론 스승의 날은 아니었는데 그 만나 뵈었을 때 정말 오랜 기간이 지나서 만나 뵈었을 때 카네이션하고 뭐 장미, 꽃다발을 함께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도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오랜 세월 동안 나를 잊지 않고 기억해 주어서 고맙다라는 말씀도 해주셨고 저는 저 나름대로 그때 당시에 그 선생님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더 좋게 성장하지 않았나라는 감사의 마음을 늘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전달해 드렸으니까 그 분위기 자체가 얼마나 따뜻했는지 상상하실 수 있으실까요? 그리고 5월의 기념일이 또 여기서 끝은 아닙니다. 5월 21일은 부부의 날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뭐 부부의 날에는 부부끼리 특별한 시간을 보내거나 서로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날이라고도 합니다. 5월의 기념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찾아보다가 저도 새롭게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 날을 챙기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월 5일부터 설명을 시작했잖아요. 5월 5일, 5월 8일, 5월 15일까지 갔는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5월 첫째 주에는 근로자의 날이 있어요. 5월 1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날은 일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날로서 많은 직장인들이 쉬는 날이기도 한데 최근에는 공휴일로 지정이 되었어요. 올해부터. 그래서 이번 5월 1일 날도 쉬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5월은요, 정말 기념일을 위한 달인 것 같지 않나요? 어린이도 있고요. 부모님, 선생님, 부부,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에선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까지. 5월 한 달에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챙기는 날이 모여 있으니까 가정의 달이라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5월은 뭔가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을 챙기는 달이 되거든요. 선물도 준비하고 꽃도 사고 외식도 하고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뭐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선생님께 안부 전화, 안부 문자 한 통씩을 드리는 것들이 5월 한 달에 뭐 연달아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솔직하게 말해서요. 기념일이 많다는 거는 좋잖아요. 축하할 수 있고 뭐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고 이런데 솔직히 말해서 좀 바쁘고 부담스러운 날이기도 합니다. 어린이날 선물 있죠. 어버이날 선물 드려야 되죠. 아니면 돈을 드리고요. 스승의 날까지 뭔가 이런 것들이 연달아 오게 되니까 지갑이 얇아진다고 해야 될까요? 네. 여기서 지갑이 얇아진다라고 하는 거는요. 지갑 안에 뭐가 들어있죠? 지갑 안에는 돈이 들어있습니다. 물론 돈이 항상 두둑히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좋겠죠. 마음도 풍요롭고 돈이 많다는 그러한 생각도 할 수 있는데 지갑이 얇아진다. 이거는 관용적인 표현인데요. 지갑 속에 있는 돈이 점점 빠져나가서 그 지갑의 두께가 얇아진다. 즉 돈이 없어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특히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 입장에서는요. 어린이날 선물 사줘야 되죠. 그리고 또 아이들이 원하는 게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아이들이 무엇을 받았는지 한번 또 살펴보기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생각보다 큰 금액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5월을 두고서는 이제 가정의 달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잔고가 줄어드는 달이라고도 이야기하는 분들이 주변에 진짜 많아요. 그리고 이게 틀린 말이 아니라 다들 공감하면서 웃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5월에는 기념일 말고도 축제나 행사들도 많아요. 아무래도 날씨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야외 행사를 열기에 딱 좋은 시기이거든요. 그래서 지역마다 다양한 봄 축제가 열리기도 하는데 특히 4월이나 3월은 벚꽃의 계절이라고 한다면 이때는 이제 초여름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봄 축제라고까지 해야 할까요? 뭐 장미 축제라든지 부처님 오신 날 행사를 맞이해서 뭐 연등 축제 아니면 뭐 그런 비슷한 문화 행사들이 전국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서 주말마다 어딘가에서 행사가 열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특히 서울에서는요, 5월에 연등축제가 열리는데요.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하는 행사라서 형형색색의 연등이 거리를 가득 채우는 풍경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워요. 그래서 불교나 부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라고 할지라도 뭔가 색색깔로 아름답잖아요. 그렇게 도시를 물들인 것을 보면요. 뭔가 재밌어 보이고 아름답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강공원 같은 경우에서도 뭐 가족들이나 뭐 이렇게 단체들, 방문객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요. 특히 돗자리 펴고서 앉아서 치킨이나 뭐 라면 같은 거 먹기도 하고 자전거 타면서 막 돌아다니기도 하고 아이들 뛰어다니고 강아지랑 산책하고 그래서 이런 풍경들 보고 앉아있으면 아 5월이구나 라는 느낌이 듭니다. 공원에 나가면 어디서나 풍기는 이런 풀 냄새 있잖아요. 신선한 풀 냄새도 있고 살랑살랑 불어오는 바람도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날씨가 좋고 기분이 좋으니까 항상 웃어요.
그런 것들이 들리기 시작하면 5월은 저는 개인적으로 왠지 기분이 좋아지는 뭔가 그런 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월에 이 따뜻하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바쁜 분위기가 어디에서 오는 것 같으세요? 한국은요, 가족과 공동체 중심으로 관계를 이어가는 문화가 강해요. 그래서 혼자보다는 함께라는 가치관이 일상 속에 녹아 있기도 하고 중요한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그러한 달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뭐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아니면 선생님께 가르쳐 주셔서 감사했어요. 고마워요. 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전하는 것 자체가 조금 어렵잖아요. 좀 어색하기도 하고 타이밍을 잡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5월이라는 달 자체는 그 마음을 뭔가 표현할 수 있는 공식적인 그런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어버이날이니까 어머니에게 전화를 드려야지. 아니면 스승의 날이니까 오랜만에 선생님께 연락 한번 해야지라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관계를 이어나가는 데 있어서 기념일이라는 것 자체가 오랫동안 연락을 안 한 사람들, 뭐 예를 들어서 선생님 같은 경우에게 연락을 할 수 있는 하나의 다리 역할을 하는 것 같기도 하잖아요. 사실상 우리가 바쁜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그 사람을 잊어서 아니면 뭐 마음이 없어서 연락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바쁘니까 잊고 지내면서 연락을 할 타이밍을 놓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날들이 오면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매년 5월이 되면 챙겨야 할 사람들을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게 때로는 조금 부담이 되기도 하는데 동시에 내 주변에 감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러한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다시 한번 또 감사한 마음을 느끼게 해주는 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나라에도요, 이렇게 가족을 위한 기념일이 있나요? 그리고 그런 기념일은 언제인지 궁금해요. 그리고 여러분은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계신가요? 또 카네이션 드리는 문화가 있는 나라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뭔가 또 다른 방식으로 그러한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는 나라도 있을 것 같은데요. 궁금하니까 꼭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음 팟캐스트에서 만나요. 안녕!